사업가랑 사기꾼이 한 끗 차이라 그러잖아요. 구성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상대를 자르거나 설상가상으로 약속은 안 지키는데 더 닥달하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기꾼인 거예요.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 처음부터 너무 착하게 다 들어줄 것처럼 너가 원하면 이렇게 해줄게.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본 모습이 나오잖아. 사기꾼 되는 거죠. 지킬 수 없어. 그럼 사기꾼 되는 거야 이제. 착한 것도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되는 것도 확실히. 선이 없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당신, 이렇게만 하면 이득입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착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착하게 사니까는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흑화할 수도 있고 굉장히 피말리고 살떨리는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착하게 살지만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번 주제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명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은.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히 착하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잘해줬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잘해주고 도움 주면 이게 좋은 거겠거니. 근데 다 해보니까 한 70%는 쓸데없는 오지랖이었다. 알아주는 사람이 30% 정도였던 것 같아. 그거 있잖아, 유명한 말. 그 세상에 사람은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근데 보면 최상위에 있는 사람도 기버고 최하위에 있는 사람도 기버다. 한마디로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현명한 기버였다는 거지. 현명한 기버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내가 도움을 줘도 이 사람은 그 감사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하위층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먹튀를 당한 거지. 지인 중에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서 뭐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잘못해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내가 그때 카페 알바했을 때 뭐 한 달에 80만 원 벌 때인가? 그 중에 70만 원인가 와, 빌려줬어. 한 달 저 월급을. 빌려줬어. 그래도 친했던 형이니까. 네. 다음 달에 감자해서 다음 달에 연락이 없어. 한 달 더 기다렸어. 2달 기다렸어. 2달째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 그러니까 사업 좀 아직 상황이 좀 어려워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잠수를 타고 한 7년이 지났어. 그 형이 이제 재기를 했어. 가족 사업이 잘 돼서 주위에 돈 빌렸던 사람들한테 다 갚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형이 어디 있다는 걸 소리를 듣고 행사에 찾아갔어.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얼마 안 되는 액수 때문에 연락하기가 그랬다 이랬는데 난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얼마 안 되니까 갚을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는 한 달 그거였고 돈 모은 것도 없던 사람이고, 그것도 쿨한 척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막 시계 막 잘 사는 척 막 하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주겠대. 그러니까 나 어이가 없는 거지. 7, 8년이 지나서 그 7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갚아서 70만 원. 아니 물가 상승률 고려해도 2배 이상은 그 중간에 있던 지인들도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 형은 지금도 만나면 더치페이. 나한테 뭐 해줄게 이러는 거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잘해줘봤자 나만 피해 본 거야. 삶을 겪으면서 나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거 없이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서 현명하게 착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굳이 나서서 안 줘. 오지랖 안 부려. 그냥 오면 친절하되 끝. 옛날에는 친절하면서 내가 있는 시간과 먼 걸 다 해서 더 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이 필요해야지 그걸 일단 해주는 거고, 그 필요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 창엽 씨 같은 경우는 뭐 창엽 씨만의 방법이 있나? 저는 이 주제가 좀 다양한 좀 생각을 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낀 게, 하나는 사업을 할 때는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된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때로는 악역도 해야 된다는 거.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전에는 제가 쓴소리를 좀 잘 못했었어요. 거절도 좀 잘 못했어요. 왜냐? 착하고 싶어서. 그 모든 사정들 좀 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성장이 늦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때 확실히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말하지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됐구나,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착한 사람이었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요즘 노력하는 거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제 용납의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돼요. 제가 착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있죠.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 더 나쁜 리더예요. 미안하다, 너 책임질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내 주머니 별로 없어서 너 못 데려가겠다. 그런 게 좋은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가랑 사기꾼이 한 끗 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기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들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아니까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럼 비전을 제시하고 보통 사람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상대를 자르거나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보상은 안 해주고 약속은 안 지키는데 더 닥달하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기꾼인 거예요. 결국에는 사업가는 능력이 최우선 돼야 되고 그게 곧 좋은 사람이다. 여기 100% 공감합니다.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 처음부터 너무 착하게 상대방의 모든 거를 다 수용하고 다 들어줄 것처럼 너가 원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 가서 본 모습이 나오잖아. 사기꾼 되는 거죠. 지킬 수 없어. 그럼 사기꾼 되는 거 이제. 착한 것도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것도 확실히 선이 없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 힘들어. 착하게 사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보다는 일단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솔루션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갈구는 연습은 해야 된다. 이거는 연구를 해야 돼요. 본인이. 거울 보고서라도 아니면은 뭐 TV 드라마 미생 뭐 이런 거를 보고서라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갈군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 감정을 논리적으로 길게 푸는 연습. 군대에 있을 때 백땡땡이라는 놈이 와 상대 실수 하나 포착하면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40분 동안 얘기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 말리는 거거든요.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튀어가지고 그냥 요거 이렇게 해?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나 할 말을 했으니까. 근데 걔는 사람 한 쳐놓고 막 40분을 계속 말하는데 와 저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 착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건 무조건 누적돼요. 근데 누적되다 보면 언젠간 폭발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화를 안 내본 사람이 화를 내는 방법을 몰라요. 어설프게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호구같이 보여요. 이 새끼 뭐지? 호구인가? 좀 어색하지 왜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착한 건 좋은데 갈구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있어. 착하게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 상대의 어떤 니즈나 요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상대는 이게 호의가 또 권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 차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얘가 허허 웃고 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사실 얘가 엄청난 내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인식만 딱 씌워줘도 그게 되게 소름 돋거든요. 거의 불쾌한 골짜기예요. 얘는 되게 그냥 허허 실실대는 되게 흐리멍텅한 애인 줄 알아서 내가 그냥 쉽게 내 원하는 일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 미치라고 생각했는데 얘 고수인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할 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사든 어디든 정치관계가 다 있잖아요. 정치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는 거, 혹은 이제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본인이 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 그 기저에는 이러한 어떤 니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혹은 뭐 상대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얘가 굉장히 정세를 되게 잘 판단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애였구나, 사회성 되게 뛰어났구나. 근데 그냥 허허실실 되는 거지 얘는 마음속에는 제갈량을 품고 있구나. 이거를 딱 몇 번 보여주면 상대는 절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좀 자정 효과가 좀 있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뭐 지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막 하하호호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그런 이제 카리스마죠. 냉철한 그죠. 판단력.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좋게 지금은 제가 좀 이제 강하게 말하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좀 그게 감정이 좀 실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을 뺄 줄 모르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고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갈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얕고 길게 푸는 능력.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웃으면서도 명확하게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운동할 때도 보면 진정한 고수는 힘 빼고 하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힘 빼고야 타격감이 더 있는 거 원래. 나 화났어 하고 보여주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냥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거지. 맞아.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네. 이 사람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쪼는 거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야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자, 착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당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손해보지 말고 살자 라는 거니까 착하게 사는 게 꼭 나쁘다고 그렇게 인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